넷플릭스 한국 예능 최초로 3주 연속 글로벌 탑 10, 그리고 2024년 9월에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가 드디어 시즌2로 돌아오네요. 네, 드디어 돌아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번 시즌의 진짜 이야기는 그냥 흑수저와 백수저의 대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경계 자체가 막 무너지는 어떤 거대한 혼돈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시즌1의 성공 공식은 명확했어요. 최고의 셰프 백수저하고 숨겨진 고수 흑수저. 이 구도가 주는 긴장감이 핵심이었죠. 맞아요. 근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제작진이 시즌2에서는 그 성공 공식을 스스로 파괴하려는 것 같아요. 아, 스스로요? 네, PD가 직접 시즌2의 킥은 상상도 못한 참가자의 등장이다 이렇게 말한 게 그의 바로 선전포고인 셈이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럼 그 상상도 못한 참가자들 대체 누구인지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먼저 백수조 라인업만 봐도 와,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이번 백수저 라인업은 단순히 유명 셰프를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의도를 갖고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게 구성한 점이 흥미로워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크게 한 세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그룹으로요. 네, 먼저 후덕죽 박효남 셰프님처럼 한 분야에서 거의 반세기를 보내신 말 그대로 살아있는 역사 그룹이 있고요. 와, 57년 경력의 중식대가, 47년 경력의 프렌치대가, 두 분 경력만 합쳐도 100년이 넘네요. 그렇죠. 역사라는 말이 딱 맞죠. 네네. 그리고 다음은 이준, 손종원 셰프처럼 현대 미식의 최전선에서 미쉐린 스타로 실력을 증명한 현재의 권력 그룹. 마지막으로 정호영, 샘킴, 레이몬킴 셰프처럼 방송을 통해 대중과 가장 친숙한 스타파워 그룹까지. 와. 여기에 또 사찰임식 명장 선재 스님, 송훈, 임성근 셰프까지 더해져서 그야말로 모든 카드를 다 꺼내든 셈이죠.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이분들, 특히 그 살아있는 역사나 현재의 권력 그룹에 속한 분들은 사실 이런 치열한 경연에 나올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맞아요. 굳이 나올 필요가 없죠. 굳이 왜 이 링 위에 오르기로 한 걸까요? 물론 제작진 인터뷰에 나온 공식적인 설명은 후배 요리사들이나 침체된 요식업계를 위해 출연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분명 중요한 이유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또 다른 흐름을 좀 읽게 돼요. 다른 흐름이라면요? 이제 셰프라는 직업이 단순히 주방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로서 대중과 직접 소통하고 자기 철학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아, 그러니까 더 이상 레스토랑 안에서만 평가받는 시대는 지났다. 이런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이 경연은 그들의 요리 철학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크고 화려한 무대인 셈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연 그 미쉐린 스타나 수십 년 경력이라는 권위가 눈을 가린 심사위원들의 순수한 맛이라는 평가 앞에서도 유효할지 그걸 스스로 시험대에 올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네요. 그렇죠. 백수저 라인업만으로도 이미 역대급인데 PD가 시즌1 백수저급 셰프가 시즌2에서는 흑수저로 온다고 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번 시즌의 핵심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상상이 안 되는데요. 경계의 붕괴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한마디죠. 시즌1의 흑수저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실력자였다면 시즌2의 흑수저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특정 분야에서는 이미 제왕인데 대중에게만 알려지지 않은 언더그라운드의 지배자. 이런 느낌에 가깝죠. 와, 언더그라운드의 지배자. 네, 예고편에 나온 키워드들이 그걸 딱 증명하죠. 키워드들이 정말 살벌하더라고요. 글로벌리도 붙을 자신 있어요 라는 바베큐 연구소장부터 전 세계 1등 레스토랑에서만 일했어요 라는 요리 괴물까지. 그리고 제 눈을 사로잡았던 건 3스타 킬러랑 요리 과학자였어요. 바로 그 별명들이에요. 한번 풀어볼까요? 3스타 킬러라는 별명, 진짜 도발적이죠. 네, 엄청나죠. 이게 단순히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출신 셰프를 이겼다 이런 뜻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들의 요리 철학, 그러니까 제도권의 가장 높은 권위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인물이라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아요. 와, 그렇게 해석하니까 완전 다른 느낌인데요? 그럼 요리 과학자는요? 요리 과학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요리의 미덕, 예를 들면 전통적인 손맛이나 오랜 경험에서 오는 감, 네네.
이런 게 아니라 분자 요리처럼 철저히 데이터랑 실험에 기반해서 요리에 접근하는 인물일 수 있다는 걸 암시하죠. 기존 요리계의 문법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예고군요. 맞습니다. 중식 폭주족 같은 별명도 마찬가지고요. 전통 중식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인물이겠죠. 듣고 보니 백수저는 제도권의 강자들, 흑수저는 그 제도 자체를 흔들려는 반란군 같은 구도가 그려지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백과 흑의 경계가 무너진 선수들이 모였으니 당연히 경기 규칙도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 같아요. 과연 제작진은 이 괴물들을 어떤 링 위에 올려놓을까요? 일단 시청자들이 가장 사랑했던 핵심 룰은 그대로 가져가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심사위원들이 눈 가리고 오직 맛으로만 평가하는 1.1 흑백대전 블라인드 심사. 이건 여전히 이슈의 심장 역할을 할 거고요. 그게 핵심이죠, 정말. 그리고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던 무한 요리 지옥도 돌아옵니다. 그거 정말 시즌1에서 셰프 한 분이 굴만 8시간 까는 걸 보고 제가 다 진이 빠졌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보는 사람도 힘든데 참가자들은 오죽했을까요? 이번엔 또 어떤 식재료로 모두를 절망에 빠뜨릴지 벌써부터 걱정 반 기대 반이에요. 제작진이 왜 우리가 사랑받았는지 잊지 말자. 이 원칙을 지키면서도 또 시청자 피드백을 통해서 아쉬웠던 점은 과감하게 개선한 점이 영리해 보여요. 네. 무조건 새로운 것만 쫓는 게 아니라 기존의 재미랑 새로운 자극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돋보이죠. 그래서 바뀐 점들이 아주 핵심적이더라고요. 네, 시청자 의견을 반영해서 팀전은 2라운드에서 하나로 확 줄였어요. 맞아요. 팀워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셰프 개인의 실력과 캐릭터를 더 보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으니까요. 이건 정말 잘한 선택 같아요. 저는 그 지점을 조금 다르게 봐요. 오, 그러세요? 물론 개인전이 더 직관적인 재미를 주죠. 한 명 한 명의 서사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고급 레스토랑의 주방은 최고의 팀워크로 돌아가는 곳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팀전 축소는 쇼의 재미를 위해서 실제 요리 세계의 중요한 한 단면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결정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개인전의 서사를 더 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이 제작진에게 생기는 거죠. 오, 그런 관점도 있겠네요. 개인전의 드라마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1.1 미션을 추가한 건 필연적인 선택이었겠어요. 맞습니다. 셰프 한 명 한 명의 요리 철학과 승부사 기질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구조로 판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변화가 있어요. 뭔데요? 바로 방출 같은 룰은 2번 다시 없다는 PD의 지침이에요. 맞아요.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 서바이벌에서 탈락이 없다니 그럼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아마 탈락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예측 가능성과 허무함, 이걸 피하려는 시도로 보여요. 단순히 짐 싸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결 구도를 바꾸는 복잡한 장치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패자들이 모여서 흑수저 중에 흑수저 팀을 만든다든지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변수의 정점이 바로 예고편 마지막에 등장한 미스테리 2인이겠죠. 그렇죠. 나야 재도전 이 한마디만 던지고 사라졌는데 와, 이들의 정체가 시즌2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것 같아요. 이 미스테리 2인의 존재 자체가 프로그램 전체의 서사를 뒤흔들 조커가 될 거예요. 조커요? 네, 시즌1 참가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사위원급의 거물이 깜짝 등장할 수도 있죠. 이들이 기존의 흑백 구도를 완전히 깨버리거나 새로운 대결의 축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야말로 제작진이 숨겨둔 최고의 히든카드인 셈입니다. 이렇게 라인업과 룰만 봐도 벌써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이번 시즌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바로 식재료라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셰프들이 전국 방방곡곡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맛대결을 펼쳐요. 지역 특산물. 네, 이건 단순한 미션을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어떤 의미죠? 제작진이 시즌1의 글로벌 파급력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국의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활용하려는 아주 영리하고 선한 시도라고 볼 수 있죠. 제작진 인터뷰에서도 그런 고민이 묻어나더라고요. 지난 시즌의 파급력을 보면서 우리나라와 각 지역에 좋은 영향력을 줄 방법을 고민했다고요. 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한국에 숨겨진 보물 같은 식재료들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맞아요. 이건 단순한 요리 대결을 넘어서 한국 식문화의 가치와 다양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훌륭한 쇼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쇼케이스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평범하게만 생각했던 강원도의 어떤 나물이 혹은 남해의 어떤 생선이 미셸린 셰프의 손을 거쳐서 전세리 미식가들이 군침을 흘릴 만한 요리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거죠. 와, 생각만 해도 짜릿한데요. 이건 정말 짜릿한 경험이 될 거예요. 최고의 셰프들과 최고의 K식 재료가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폭발할지, 이게 이번 시즌의 또 다른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한 기사에서는 시즌2가 안고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심사위원인 백종원 씨와 관련된 외부적인 논란이에요. 아, 저희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그가 현재 원산지 표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몇 가지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및 신고를 당한 상태라고 해요. 또 최근에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 남극 세종기지 식사에 대해 혹평해서 논란이 일었다는 점도 기사에서 지적되었고요. 여기서 저희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이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거나 특정 입장을 밝히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저희는 제공된 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것이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시선도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완성도와는 별개로 출연진의 외부적인 이슈가 때로는 시청자들의 몰입이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니까요. 네, 이러한 외부 요인들이 프로그램 자체의 평가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역시 시즌2를 둘러싼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흑백요리사 시즌2는 역대급 라인업과 함께 돌아옵니다. 네. 그런데 이 라인업의 핵심은 화려함이 아니라 백과 흑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데 있다는 점이었죠. 네.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대결을 위해 룰도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바뀌었고요. 맞아요. 익숙한 시그니처 룰은 유지하면서도 팀전 축소와 1대1 대결 강화를 통해 개인의 역량에 더 집중하게 만들었고, 여기에 방출 없는 새로운 룰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 2인의 등장은 그야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재미를 더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역 특산물을 전 세계에 알린다는 의미 있는 미션, 여기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프로그램 외적인 변수까지 더해져서 아주 여러 겹의 흥미로운 레이어를 가진 시즌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단순한 요리 서바이벌을 넘어서 한국 요식업계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K푸드의 세계화라는 담론까지 품게 된 훨씬 더 크고 복잡한 이야기가 펼쳐질 준비를 마친 것 같아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시간이 12월 16일 흑백요리사 시즌2를 더 깊고 재미있게 즐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제작진이 던진 시즌1의 백수저급 셰프가 시즌2에서는 흑수저로 나온다는 이 한마디. 이게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과연 오늘날 최고의 요리사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미쉐린 스타 같은 화려한 경력과 대중적인 명성일까요? 아니면 아직 세상이 발견하지 못한 순수한 실력과 독창성일까요? 그리고 그 둘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시즌2를 기다려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겁니다.